안녕하세요. 오초리입니다. 오늘은 챗GPT로 오픽 AI 따기 2판, 오픽 중국어 관련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오픽 영어 AI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챗GPT를 활용해 스마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 전공이기도 한 중국어로 좀 돌려서 오픽 중국어 AL 따기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작년에 오픽 중국어 영어 모두 당시를 했고요. 둘 다 AL 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중국어는 오픽보다도 TSC라는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저는 오픽 영어를 만약에 응시해 본 경험이 있으시고 좀 오픽이라는 시험에 조금 더 익숙하다 싶으시면 TSC보다는 오픽 중국어를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챗GPT한테 일단 TSC랑 오픽 중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챗GPT한테 물어봤고요. 뭔가 열심히 답변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차이점 한번 같이 볼게요. 오픽 중국어는 ACTFL 기준에 따라 실생활 회화 능력을 평가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능력을 중점적으로 본다. TSC는 국가 한국국제 보급 지도 그룹 거지 한반이죠. 이게 HSK를 주관하는 곳이고 표준화된 발화 능력과 중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중국어 말하기 시험보다 형식적인 회화 능력에 초점.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 스피킹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오픽 영어를 볼 것이냐 그 둘의 차이랑 유사한 것 같아요. 그 오픽은 이제 자기소개 기반 맞춤형 문제. 그래서 동일하게 오픽 중국어도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C는 컴퓨터 기반 고정된 문제 유형으로 7개 파트가 있다. 각 파트별로 정해진 시간이 있으며 응시 시간은 25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좀 더 회화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고정된 유형으로 이제 뭐 숫자 날짜 읽기, 뭐 그림 묘사하기, 롤플레이하기, 질문에 답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TSC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따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오픽이 이미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오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뭐 그냥 회화 능력 향상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에 제출할 뭐 오픽 성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오픽 중국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도 좀 더 일찍 나오는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외국어 능력 평가로 활용된다. 채용이나 인사팀에서 요구된다. 그거고 중국 대학 입시나 유학 관련된 활동을 할 때 TSC가 좀 더 우선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취업 활동을 하시는 목적으로 오픽을 취득을 하신다면 아니 중국어 말하기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다면 저는 오픽 중국어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중국어 오픽을 준비하면 될지 한번 챗GPT를 활용해 볼게요.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챗GPT한테 좀 오픽 AL 등급이 나오는 법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물어봐 봤습니다. 오픽 중국어 AL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을지 세부적으로 알려줄래? 자, 오픽 중국어 AL은 상위 등급으로 상황에 따라 뭔가 응답이 두 개가 나왔네요. 자연스럽고 유창한 일단 응답 1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을 요구한다. 단순히 문법에 맞는 문장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있는 표현, 다양한 의의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배경설문은 자신 있는 주제 중심으로 체크할 것. 이건 영어랑 동일하죠. 그리고 문제 유형. 자기소개 무조건 나오니까 자기소개 꼭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 설명. 저는 특히 자기소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오픽 영어, 중국어 둘 다 자기소개에 대한 영상을 하나를 촬영을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 뭔가 랜덤으로 나오지 않고 고정적으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많은 표현을 써서 깊이 있게 준비를 해 가신다면 높은 점수 취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설명 뭐 똑같죠. 비교 설명, 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든지 A랑 B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과거형을 써야 되니까. 가상 상황 대처, 친구가 늦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이렇게 상황을 주는 거, 그리고 뭔가에 대한 의견. 그래서 자 길이와 확장성, 시제 활용, 접속사와 구성, 자연스러운 어휘, 문장 패턴 다양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챗GPT가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정리를 해 줬어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실생활에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사실은 구어체로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외워뒀다가 활용한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예시 표현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어요.因为뭐뭐 때문에라는 거죠. 所以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记得有一次라고 하면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기억하기로 저번에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那次旅行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이라 그랬습니다. 뭔가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줬다 나에게. 이런 것도 어디서든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오픽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영어와 마찬가지로 이런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표현들을 많이 많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明年我还想再去一次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어딘가를 갔을 때 뭔가 장소와 관련된 게 나왔을 때 이런 거를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음. 그리고 이것도 除此之外 이런 거 除了那个 이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除此之外라는 좀 더 단축되고 함축적인 표현을 쓰면서 내가 중국어를 좀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티를 내줄 수 있고요. 不仅而且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如果什么什么的话라고 하면서 가정을 하는 것들 我感到非常兴奋 나 굉장히 excited 됐었다. 네, 그리고 说实话 진짜 frankly speaking 이거를 그냥 중국어로 해놓은 거죠. 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 说起来挺尴尬的. 굉장히 말하기 부끄럽지만 라는 것들. 이런 것도 좀 고급이라고는 하지 뭐 중고급의 구어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장 패턴의 다양성. 단순 반복을 피해야 된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뭔가 이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썼을 때 좀 갑점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아는 표현을 여러 번 말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유의를 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有一次我遇到了 내가 한번 뭐 이런 적이 있었다. 对我来说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는 왜냐면 어쨌든 오픽은 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표현들,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내 생각을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这是一个挑战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챌린지한 일이었다. 이런 것들 좀 뭔가 다양한 표현들이 챗GPT가 예시 표현으로 나와줬어요. 그리고 학습 방법, 이제 기본기를 어떻게 다질 것이냐, 원인, 대조, 시간 표현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중국어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인지 해서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다양한 동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직접 정리를 하셔도 좋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독하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댓글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정리된 자료를 이제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 완료 눌러주세요. 말하기 훈련 루틴 하루 한두 개 질문을 선택해서 1분 이상 말하기, 녹음해서 한번 확인해보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쉐도잉하고 뭐 하는 것도 다 내 발음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전달력 있게 발음을 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잘 못 들리게 말한 것 같다 아니면 좀 어눌하게 얘기했던 것 같다 하면 다시 연습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뭔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어색한 표현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스스로가 계속 연습하는 거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请描述一次你和朋友去旅行的经历라고 했습니다. 너랑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갔었던 경험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我记得 나 기억하기로 3个月前 3개월 전에 我和朋友们一起去了杭州 나랑 친구들이랑 같이 항저우를 갔다 왔다. 항저우. 那是我第一次去那个城市 그 도시에 갔던 적이 처음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되게 베이직하게 이거는 답변을 했지만 이런 베이직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표현을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 답변 참고하는 것들, 고득점자 답변 따라 말해보기.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보면은 답변을 그냥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똑같이 템플릿 작성해 보시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주제별로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서 연습해봐라.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챗GPT가 스터디 루틴도 짜줬답니다. 추천 책도 있었고요. 자, 그럼 옆쪽으로 가서 또 무슨 답변을 했는지. 자, AL 등급 뭐 배경에 대한 스토리 템플릿을 만든다. 주제별로 3개씩 해라. 유튜브 참고해라. 3강 구성 말하기. 상황, 행동, 결과.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챗GPT가 2개의 다른 버전으로 조언을 줬는데 여기에서 좀 괜찮은 건 이거 같아요. 상황과 행동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3강 구성 말하기를 연습해라. 라고 보면 작년 겨울에 친구랑 여행 갔대요. 이건 상황이잖아요. 우리 갑자기 눈물을 만나서 길을 잃었어요. 행동이고 결국 현지 사람을 통하다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결과까지 해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흐름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추가하면 AL급의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픽 영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오픽 역시 길고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일까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온 AL급 주제 유형, 문제 상황 대처, 비교 대조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비교하고 뭔가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경험을 어떻게 묘사할 것이며 가설에 대한 것들, 뭐 의견 얘기하는 것들 사실 이 중에 저는 비교 대조 그리고 이제 과거 경험
그리고 의견 제시 이 정도가 되게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뭐 루틴도 추천을 해줬고요. 뭐 어휘력, 뭐 추천 자료 이런 게 있었네요. 사실 저는 뭐 이쪽 답변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평가를 해줘야 우리의 GPT도 계속 발전을 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픽에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GPT한테 정리해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오픽 중국어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표현을 알고 싶어. 문제 유형별로 해서 표현들을 나열해줘. 각 주제별로 10개 정도 알려주고 한국어 번역도 같이 알려줘라고 했습니다. 사실 뭔가 이렇게 그냥 중국어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사전에 찾아보고 하면서 느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챗GPT가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거를 가지고 읽는 것도 시간이 없으시다면 시간을 단축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절한 GPT가 이렇게 AL 등급에 적합한 수준으로 원문 해석으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자기소개, 일상소개 할 때 쓸만한 것들, 그다음에 여행, 문화 경험에 쓸만한 것들, 뭐 친구, 가족 관련된 표현들, 취미, 여가 활동 관련된 표현들, 뭔가 계속 의견 제시, 문제 해결에 관련된 표현들 우리 GPT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계속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더 나의 자기소개 설문지에 기반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GPT한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표현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또 있고, 그러면 뭐 어쨌든 우리가 계속 답변을 만들어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비교 대조하는 게 어려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비교 대조 관련된 질문과 그거에 대한 예시 답변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픽 문제 중에 비교 대조하는 유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된 예시 문제 3개랑 답변을 만들어줄 수 있어. 한국어 번역도 같이. AL 이상 나오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GPT가 AL 이상 수준을 기준으로 다양한 접속사와 구체적인 예시를 표현해서 구성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호. 문제를 1개, 2개, 그리고 번역까지. 그 마지막 문제 3번째. 이런 거 진짜 어렵죠? 요즘에 좀 화두가 되는 재택근무. 그래서 사실은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잘해야 되는 게 회사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디 제 앞선 오픽 영어 영상을 보셨다면 회사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다. 나는 취준생이다.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网上购物和实体店购物 各有优缺点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各有优缺点. 왜냐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어떤 거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아무리 하더라도 월등히 한 개가 좋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답변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표현들을 외워두셨다가 앞뒤에 추가를 해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网上购物最大的优点是方便快捷라고 했습니다. 뭔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빠릅니다. 不需要出门, 나가지 않고도 只要动动手指就能买到东西. 그냥 手指, 이 손가락을 활용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只要조 이런 표현도 간단하지만 활용 가능한 표현들이잖아요. 尤其对工作忙碌的人来说非常合适라고 했습니다. 특히 尤其라는 표현들, 이것도 특히 뭐 더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 어디에도 쓸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써주시고, 특히 아주 바쁜 사람들은 이런 온라인 쇼핑이 적합하다. 而且网上的选择更多，价格也更透明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선택하는 폭도 넓고 가격도 굉장히 투명하다. 그래서 내가 막 가격 비교를 해보면서 살 수 있으니까 투명하다. 但是 그러나라고 하면서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网上购物不能亲自使用. 이게 직접 가서 써볼 수 없고 有时候图片和实物不一样. 그래서 사진과 뭔가 실물이 다를 수가 있다. 容易买到不满意的产品. 그래서 容易 뭐뭐하기 쉽다라는 거. 뭐를 하기 쉬워? 불만족스러운 제품을 살 경우가 많다. 자, 相比之下라고 했습니다. 相比之下 이것도 비교하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이거와 비교되게 实体店购物可以亲自看. 이걸 비교되게 직접 매장에 가서 사면 볼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고 뭐 만져볼 수 있고 试穿 뭐를 직접 입어볼 수 있고 购买前心理更优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매 전에
라는 표현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굉장히 확신에 차서 고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매 전에 굉장히 확신에 찰 수 있다. 缺点是需要花时间去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꽝이 꽝 하면은 쇼핑 갈 때 우리 꽝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화时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쓰다라고 하는 걸 중국에서 화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써서 가서 돌아봐야 됐다. 有时候价格也偏高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좀 높은 편이다. 就我个人来说 개인적으로 我更喜欢网上购物 이렇게 비교를 먼저 한 다음에 얘가 나한테 어쨌든 간에 물어봤잖아요. 你更喜欢哪一种?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오픽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락하는 경우, 그냥 오프라인 쇼핑과 온라인 쇼핑의 차이점만 설명을 하고 어떤 걸 선호하는지 말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단점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걸 선호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단 앞쪽에 비교를 엄청 길게 하고, 네, 我个人来说 개인적으로 我更喜欢网上购物 나는 온라인 쇼핑하는 걸 더 좋아해요. 因为节省时间,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거의货比三家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보는 걸货比三家라고 해요.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구어체 표현인데, 이런 걸 알고 있다라는 걸 티내주는 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做出更理性的决定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이성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보면, 그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챗GPT가 많은 답변들을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뭔가 나올 만한 문제들 중에, 문제 유형 중에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챗GPT한테 물어보셔서 이렇게 좀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만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지난 오픽 영상과 마찬가지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요즘에 좀 중점적으로 편집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취업을 힘들어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콘텐츠는 좀 이제 입사 관련해서 요즘에 취업 프로세스를 할 때 제가 그래도 한 4년 전까지 취준을 했었으니까요. 그런 취준할 때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점을 좀 더 준비하고 보완하면 좋을지, 특히 저와 같이 해외 영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제 기업 입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픽 시험, 만약에 오픽 중국어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보게 되셨다라고 하면 꼭 구독하시고 구독 완료 답변 남기셔서 제가 만든 자료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초리였습니다.